NBA에서 역대 최고의 팀을 논할 때는 우선 왕조를 건설했는지 살펴보는데 왕조의 기준점은 NBA 파이널 우승 3년 연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NBA 역사에서 왕조의 기준에 도달했던 팀은 보스턴 셀틱스, 시카고 불스, LA 레이커스로 단 3팀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NBA 역대 최고 승률을 기록해 역대 최고의 팀이라고 불리는 95-96 시즌 시카고 불스를 리와인드 해보겠습니다. 시카고 불스의 첫 번째 왕조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핏을 달성하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92-93 시즌을 끝으로 불스의 정신적 지주이자 리더인 마이클 조던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최전성기 나이인 29살에 돌연 은퇴를 선언하는 대위기가 찾아왔는데요. 팀 내 1옵션을 넘어서 리그 최고의 선수가 빠진 불스는 93-94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미래가 예상됐지만 기존의 2옵션으로 뛰던 스카티 피펜이 리더가 되어 팀을 이끌었는데 마이클이 리더일 때 소리치고 강하게 팀원을 몰아쳤던 것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성격이었던 피펜은 팀원들이 실수하더라도 다독여주면서 팀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나름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시즌보다 2승밖에 안 떨어진 55승을 거두며 동부 컨퍼런스 3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1라운드 상대 클리블랜드는 3대0으로 꺾고 2라운드로 직행하면서 승승장구 하나 했지만 패트릭 유잉이 이끄는 뉴욕 닉스와 7차전까지 간 접전 끝에 탈락하면서 조던의 빈자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은퇴를 선언했던 조던은 이 시점에 어릴 적 꿈이자 아버지가 원했던 메이저리거가 되기 위해서 야구 선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데 30살에 마이너리그 AA 팀인 버밍햄 베런스에 입단해서 정착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17살 때까지 야구를 하긴 했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루키리그나 A리그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조던이 그보다 높은 AA 팀에 바로 입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취재하러 몰려오는 수백 명 단위의 기자단을 AA 경기장 밑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수준에 맞지 않는 리그에 왔으니 시즌 초반에는 무안타, 실책을 연발하는 등 저조한 성적이 계속되어 에어 조던이 아니라 에러 조던이라고 까이기도 했고 그의 유일한 약점으로 꼽히는 몸쪽 변화 후에 크게 헛스윙하는 모습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표지로 선정되어 짐싸 마이클이라는 특집 기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농구 선수 시절 근성을 발휘하면서 매일 수백 번의 스윙 연습을 거듭했고 시즌 후반 3주 동안은 3할 타율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94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타율 2할 1리로 형편없어 보이지만 시즌 초반 1할 때의 타율에서 3-4개월 만에 2할 5푼을 치는 타자로 성장했고 타점 팀 내 3위 30도루로 리그 전체 5위의 이름을 올리는 등 1년 만에 AA 무대에 잘 적응했습니다. 타격 코치도 앞으로 2시즌 정도 더 치르면 메이저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칭찬할 정도였으나 다음 시즌에 메이저리그가 200일을 넘기는 장기 파업에 들어가면서 경기를 오랫동안 뛸 수 없었는데요. 노장 유망주 조던에게는 아까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 친정팀 시카고 불스 역시 뛰어난 수비력이 장점이던 호레이스 그랜트를 올랜도 매직에게 뺏기면서 시즌 중반이 지난 시점 34승 31패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진출도 간당간당한 상태였습니다.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조던에게 보란듯이 피펜은 3월 초에 자신이 신고 있는 에어조던 밑창의 로고를 보여주면서 돌아오는 손짓으로 무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에 조던은 I'm back 이라는 간결한 팩스 한 장으로 NBA 복귀를 선언하며 응답했습니다. 농구를 1년 반 동안 쉬고 왔지만 오히려 농구에 더 헌신적으로 열정을 쏟아부었고 남은 정규 시즌 17경기 동안 평균 26.9득점, 6.7 리바운드, 5.5 어시스트, 2.8 스틸을 기록하면서 팀의 13승을 이끌었고 불스는 동부 5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는 동부 4위로 시즌을 마친 샬럿 호네츠와 맞붙었는데 조던은 시리즈 평균 32.3득점을 기록하면서 녹슬지 않은 공격력을 보여줬고 샬럿을 3승 1패로 꺾으면서 2라운드에 올랐습니다. 2라운드 상대는 샤킬 오닐과 페니 하더웨이가 이끄는 신흥 강호이자 동부 1위를 차지한 올랜도 매직이었고 센터진이 약한 불스에서 그나마 골밑 수비를 책임져주던 그랜트마저 올랜도에 있었기에 포스트 지역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정 경기였던 1차전 경기 종료 직전까지 1점차
리드를 잡고 있었고 게다가 공격권도 불스가 쥐고 있었기에 경기를 거의 다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공격을 위해 코트를 넘어가던 조던의 뒤에서 닉 앤더슨이 기습 스틸에 성공했고 그 공은 그랜트의 덩크로 이어지면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의 공격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조던은 평소와 다르게 피펜에게 패스를 시도했고 당연히 조던이 슛을 쏠 줄 알고 골밑으로 침투하던 피펜은 패스를 놓치면서 어이없는 턴오버로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조던이라고 해도 1차전은 야투 성공률 36%, 19득점, 8턴오버로 1년 반 동안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2차전에 조던은 야투 성공률 56%, 38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10점 차 대승을 이끌었고 4차전도 잡아내면서 2승 2패로 시리즈를 뒤집을 뻔했으나 이후 5, 6차전부터 조던은 체력 저하가 여실히 드러났고 샤킬 오닐과 그랜트에게 골밑에서 많은 점수를 헌납한 끝에 최종 2승 4패로 탈락을 맛봐야 했습니다. 돌아온 에이스가 2라운드에서 팀 내 최다인 경기당 4개의 턴오버를 저지르긴 했지만 평균 31득점을 뽑아내면서 득점면에서는 큰 도움을 줬기에 시카고 불스는 골밑 전력 보강이 필요함을 느꼈고 지난 시즌 평균 8득점, 6.7 리바운드에 그쳤던 백업 센터 윌 퍼듀를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주고 데니스 로드맨을 영입하게 됩니다. 지금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불스의 이득이지만 당시 샌안토니오는 전력 강화보다는 여러모로 팀 분위기만 망치는 로드맨을 내보내기 위해 트레이드를 강행했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 1옵션이었던 데이비드 로빈슨이 리더십이 없다고 공개석상에서 디스하고 구단이 코트 밖에서 행실에 쓸데없이 제한을 둔다고 하소연하는 등 악동 이미지가 짙었기에 시카고 불스에 잘 융화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지만 막상 시카고 불스에 입단하고 나니 로드맨은 예상외로 팀에 잘 녹아들었는데요. 팀 내 리더인 조던과 그의 파트너 피펜 그리고 필 잭슨 감독까지 모두 코트 위에서 농구만 잘하면 사적으로는 간섭하지 않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로드맨이 밤새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여장을 하고 놀든 머리를 각양각색으로 물들이든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리바운드가 더해진 불스는 NBA 역사에 남을 95-96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던은 33살, 로드맨은 35살로 노장 선수에 가까웠기 때문에 지난 시즌처럼 체력 저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시즌 초반 불스는 25경기 중 23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90%가 넘는 승률로 리그에서 독주했고 조던은 전경기를 모두 주전으로 나와 팀 내 최다 출전 시간인 37.7분을 소화하면서 평균 30.4득점을 뽑아내며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로드맨 역시 경기당 14.9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팀에 헌신했고 피펜은 경기 운영과 득점 2옵션으로서 조력자 역할에 충실한 끝에 그 당시 정규 시즌 최다승 기록이었던 7-1-7-2 시즌 레이커스의 69승 13패 기록을 그보다 3승이 더 많은 72승 10패로 갈아치우며 가장 압도적인 모습으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스 선수단의 목표는 플레이오프 슬로건처럼 우승 반지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였습니다. 우승을 위한 강한 열망으로 뭉치고 시작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만난 마이애미 히트를 3-0 시리즈 스윕으로 가볍게 꺾었고 2라운드에서 만난 뉴욕 닉스 역시 4승 1패로 압도하며 3년 만에 다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만난 상대는 지난 시즌 패배로 조던이 단단히 벼르고 있던 동부의 신흥 강자 올랜도 매직이었는데요. 로드맨은 1차전 21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팀원들에게 많은 공격 기회를 제공해줬고 불스는 식스맨 스티브 컷까지 주축 선수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뽑아내는 고른 득점 분포도를 보여주며 38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기선제압에 성공한 불스는 방심하지 않고 연승 행진을 이어갔고 3-0으로 앞서고 있던 4차전에서 조던은 야투율 69%로 45득점을 퍼부으면서 올랜도 매직에게 단 1패도 허용하지 않고 NBA 파이널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1996 NBA 파이널 상대팀은 64승을 거둔 서부 1위 시애틀 슈퍼소닉스였고 한창 전성기였던 20대 중후반에
게리 페이튼과 숀 캠프가 이끄는 만만치 않은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불스는 1차전부터 3차전까지 평균 31득점을 넣는 마이클 조던의 득점 러쉬와 한 경기에 20개의 리바운드를 잡으며 날뛰는 로드맨의 활약에 화죽지세로 3연승을 거뒀습니다.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대결이라기보다는 불스 왕조의 즉위식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으나 4차전부터 시애틀은 올해의 수비수로 뽑혔었던 게리 페이튼이 조던을 전담 마크하는 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공격을 포기하더라도 조던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착 달라붙어서 트래시 토킹을 하고 귀찮게 하는 페이튼에게 조던은 3번의 파울을 범하며 고전했고 야투 19개를 시도해 6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하는 저조한 슛 성공률을 보여주며 86대 107로 첫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5차전에서도 게리 페이튼은 소닉스가 저력 있는 팀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는데 23득점 9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11점 차로 불스에게 2연패를 선물해줬습니다. 그러나 조던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던 것은 더 이상 경기장에 함께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는데 이어지는 6차전은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날인 6월 16일에 치러졌고 조던은 야투율 26.3%라는 극도의 슛 난조에 시달리면서도 22득점 7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 득점을 책임졌고 피펜, 로드맨, 하퍼, 롱리가 모두 10득점 이상 기록해주면서 경기 내내 앞서간 끝에 87대 75로 시애틀 슈퍼소닉스를 4승 2패로 꺾고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역대 파이널 중에서 가장 부진했던 파이널이지만 아버지를 위해 야구를 하러 갔다가 다시 NBA로 돌아와 아버지의 날에 이뤄낸 우승은 무엇보다 드라마틱했고 우승 확정 이후 아버지께서 보고 계실 것이다. 이 우승을 아버지에게 바친다 라고 말하며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당연히 파이널 MVP는 마이클 조던이 차지했고 NBA 어워드 역시 불스 선수단이 휩쓸었는데 정규 시즌 MVP 마이클 조던, 올해의 식스맨상 토니 쿠코치, 올해의 감독상 필 잭슨, 퍼스트팀 마이클 조던, 스카티 피펜, 디펜시브 퍼스트팀 마이클 조던, 스카티 피펜, 데니스 로드맨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불스 왕조의 한 해였습니다.